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일러스트레이터 활용해서 아이폰 12 버전 드로잉을 해볼 건데요.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이즈를 결정해 줘야 되겠죠. 297에 10, 그 다음에 밀리미터 해서 CMYK 150ppi 해서 크리에이트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여기 가져와서 작업을 해볼게요. 먼저 이쪽은 지금 아이폰 13인 것 같은데, 음, 사이즈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랑 위치 정도 참고하고, 지금 이쪽 이쪽 이미지처럼 작업해 볼 건데요. 먼저 제가 올려드린 두 개의 파일을 가지고 올려놓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가지고 오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사용할 건 우리가 이 이미지만 사용할 거예요. 이 이미지만 사용할 건데 이미지가 크다, 그죠? 이미지가 큰데 요 이미지의 색상을 참고해서 사용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이미지의 사이즈를 참고해서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레이어 1으로 잡히죠. 그리고 레이어 하나 더 올려줄게요. 여기 클릭하면 레이어가 잠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게 되죠. 그죠?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외곽선을 먼저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라운디드 렉탱글, 둥근 렉탱글 툴 활용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먼저 잡아줍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배경이 안 보인다, 그죠? 뒤에 이미지가 안 보이니까 얘를 선만 볼 수 있도록 여기 채움 색상을 일단 빼주도록 할게요. 나중에 다시 넣도록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옆쪽도 사이즈를 맞춰 볼게요. 이 정도, 여기도 이 정도. 자, 여기도 아래쪽 사이즈를 이렇게 맞춰주고, 여기 마커 표시자를 드래그 하면 이렇게 사이즈를 맞출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색상을 먼저 채워줘야 되는데요. 뒷모습을 먼저 그릴까요? 뒷모습 나와 있으니까, 앞모습은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 옆에 갖다 놓고 뒷모습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잡아줄 건데 먼저 이 베이스가 된 색상을 하나 잡아줄게요. G 누르면 그라디언트가 나온다, 그죠? 그라디언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채움 색상으로 해줘야 되니까 그라디언트, 잠깐 기다려 볼게요. 그라디언트 들어가서 하나를 올려준 다음에 이 색상으로 맞춰줄게요. 맞춰주는데 지금 밝은 부분에서 점점 어두운 부분 간다, 그죠? 그러니까 그라디언트 컬러를 피커를 통해서 이쪽 밝은 색 하나 선택하고 두 번째 이쪽 어두운 색 하나를 선택해서 그라디언트 위치를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조금 표시가 안 나나요? 다시 이쪽 부분을 이쪽으로 맞춰주겠습니다. V에서 선택 해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여기 지금 이렇게 반사되는 모양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잘리게 되네요. 잘라줄 건데 어떻게 잘라줄 수 있냐 하면, 자, 여기 지우개 툴이 대표로 나와 있는데
가위 툴 선택하면 가위 툴 선택하고 오브젝트를 선택해야 되겠죠. 여기 바로 클릭해도 잘라지겠네요. 바로 클릭해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V 누르면 선택 툴이 되겠죠. 이렇게 가져오면 두 개가 오브젝트가 잘립니다. 얘는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같이 공부했으니까 알겠지만 얘는 닫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열려 있습니다. 그냥 일단 이대로 쓰도록 할게요. 보면 이쪽 컬러를 가져와야 되겠죠. I 해서 이쪽 컬러를 그대로 가져와서 일단 이렇게 맞춰줄게. 그래서 반사되는 모양을 표시를 해줬습니다. 줌인 줌아웃 하는 건 지금 Alt 누르고 그 마우스 중간 버튼 왔다 갔다 하면 앞뒤로 스크롤하면 되고, 패닝은 스페이스 바다, 그죠?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이렇게 패닝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주고, 이쪽 부분을 조금 옮겨줄까요? 지금 얘가 중간이 되는 부분인데 이쪽이 조금 더 밝은 것 같은데 조금만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치로 40% 정도만 옮겨줄까요? 자연스럽게 여기서 컬러가 같이 만난다, 그죠? 만나는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일단 여기 아웃라인은 필요가 없으니 두 개 다 선택해서 아웃라인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제거해 줄게요. 여기도 아웃라인을 제거해 주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죠. 컨트롤 Y 해서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딱 만나진 않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컨트롤 Y 해서 돌아올게요. 자, 그리고 이 위쪽 부분에 사이즈를 먼저 잡아 가지고 올까요? 지금 안 보이니까 잠깐 레이어 하나 돌리고 숨겨 둘게요. M 누르면 렉탱글, M 누르면 그냥 스퀘어 렉탱글이기 때문에 라운드 렉탱글로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X, 그래도 여기서 컨트롤 V를 내줄게요. 자, 컨트롤 V 말고 같은 자리에 갖다 붙일 수 있죠, 그죠? 페이스트 인 프론트 하면은 여기 위쪽으로 갖다 붙습니다. 다시 이렇게 여기서 스케치를 해서 레이어 3에서 스케치를 해서 하나 그렸어요. 얘를 컨트롤 X 하면 잘라내기다, 그죠? 그 다음에 이쪽 레이어로 와서 에디트 페이스트 인 프론트로 하면 여기 가장 위에 붙게 됩니다. 지금 두 개 버전 차이가 약간 있다 보니까 살짝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줄게요. 여기 돌아가는 곡률이랑 여기 돌아가는 곡률이랑 살짝 맞춰주는 게 맞춰서 작업을 했겠죠. 생뚱맞게 이렇게 작업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일단 흰색으로 채워두겠습니다. 자, 여기 컬러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I 눌러서 여기 컬러로 맞춰줄게요. I 누르면 아이드로퍼다, 그죠? 아이드로퍼 툴로 여기 해당 색상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살짝 I 눌러서
여기 스트로크 색상을 이렇게 찍어서, 아이고, 스트로크 색상을 조금 더 어둡게 해줄까요? 일단 이쪽에 조금 더 어둡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얘를 하나를 복사를 해서 바깥쪽 컬러 이 컬러랑 똑같은 컬러 같아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색상 번호 컨트롤 C 하고 얘 선택해서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옵니다. 컨트롤 V 하면 색상 번호를 카피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쪽은 조금만 올려줄게요. 자, 조금만 더 진한 네, 일단 이렇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트로크 컬러 이중으로 잡아주는 것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아래쪽 보고 여기가 지금 원래 있던 이미지 아이폰 13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미지 참고해서 사용하면은 서클 하나 그려야 되겠죠. 켠 다음에 위에 서클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3에서 일단 하나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간단하게. 자, 사이즈는 여기 보면 이 이미지에는 얘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X 한 다음에 여기 갖다 붙일게요. 갖다 붙일 때 에디트 페이스트 인 프론트 컨트롤 F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살짝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사이즈 좀 커 보이니까 살짝 줄여줄게요. 자,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렌즈를 먼저 한번 표현해 줘 보겠습니다. 렌즈가 되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트로크 컬러 빼주고 여기 컬러를 블랙으로 가져갈게요. 블랙으로 가져간 다음에 안쪽에 렌즈가 되는 부분은 쟤를 컨트롤 C, 컨트롤 F 하면 지금 요렇게 앞에 하나 더 붙겠죠. 그죠? 그래서 얘 사이즈를 줄입니다. 컨트롤 F보다 오브 에디트에 페이스트 인 프론트 앞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갖다 붙이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페이스트 인 백이 있습니다. 뒤쪽에 갖다 붙이는 게 있죠. 이 사이즈를 여기 색상을 살짝 그레이로 맞춰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두 개 같은 동심, 여기 중심이 같은 원을 그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안쪽에 보니까 살짝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죠. 그라데이션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조금 줄여줘야 되겠네요. 자, 줄일 때 Shift만 누르면 정원을 유지하면서 이쪽으로 줄어든다 그죠? 그러니까 Alt Shift 누른 다음에 살짝 줄여줄게요. 줄여주고 그라데이션 주기 위해서 여기서 그라디언트에서 일단 앞에 그라디언트 줬던 게 남아있죠. 그런데 여기 컬러는 약간 밝은색으로, 그 다음에 뒤쪽 컬러는 약간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어둡게 해줄까요?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방향을 이렇게 잡아줄게요. 잡아주는데
컬러를 너무 밝게 하지 말고 살짝 어둡게 잡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그라데이션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안쪽에 렌즈 표현해 줄게요. 여기 컨트롤 C, 컨트롤 F 한 다음에 살짝 줄여주겠습니다. 줄여준 다음에 다시 그라디언트 들어와서 이번에는 여기 컬러를 스포이드로 찍어줄게요. 여기 컬러 일단 찍어주고 반대쪽 여기도 같은 컬러로 찍어줄게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잡아서 중간 부분을 오파시티 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향이 이렇게 잡혀 있다 그죠?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G 키 눌러서 다시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정확하게 가운데로 주고 싶으니까 여기 로케이션에서 50 주고 여기 위치를 또 확인해 볼까요? 또 50으로 줄게요. 가운데로 잡아줄게요. 여기도 50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색상이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색상을 조금 더 렌즈 같은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 줄게요. 같은 색상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상을 써줄까요? 이 색상을 써줄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이 색상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을 약간 옆으로 밀어주겠습니다. 밀어주면 지금 여기 그라데이션 되는 부분이 밀린다 그죠? 여기는 70 여기는 30 해줘서 균형을 맞춰 줄게요. 색상을 좀 더 바꿔줄까요? 이 색상으로 써줄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여기 오파시티가 0이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화가 되지만 같은 색상으로 잡아주겠습니다. 같은 색상을 잡아주면 같은 색상 내에서 이제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복사를 해줄게요. 자, 이번에도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연두색 느낌 나도록 바꿔줄까요? 중간 색상도 마찬가지로 연두색 느낌 나도록 바꿔주고 얘를 이동을 해서 자, 이동할 때 Shift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옆으로 직선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얘를 살짝 줄여줄게. 두 개 같이 잡고 조금 사이즈를 줄여줄까요? 자, 그리고 안쪽 원 선택해서 다시 하나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할 때 Alt 누르고 Shift 누르고 옆으로 클릭한 다음에 Alt 누르면 옆으로 복사된다 그죠? Shift를 누르면 직선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컬러를 살짝 바꿔줄 건데 컬러가 안 바뀌었네. 바뀌었는데. 자, 여기서 이번엔 약간 핑크한 색깔로 바꿔줄게요. 핑키한 색상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G 누른 다음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사선 방향으로 줄게요. 사선 방향으로 주고
조금 과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다시 G 눌러서 다시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자, 여기 마커 끝쪽에 오면 살짝 이렇게 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 바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해서 이쪽에 갖다 놓고 살짝 줄여줄게요. 줄일 때 마찬가지로 그냥 줄이면 안 되겠죠, 그죠? Alt 누르고 Shift 눌러서 정원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줄여줄게요. 조금 더 키워주겠습니다. 자, 여기 사이즈를 좀 바꿔줄까요?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줄게요. 그리고 이 부분이 포지티형 이 부분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이 부분도 컬러를 같은 컬러로 맞춰주고 조금 더 어둡게 해줄까요? 60, 70 정도로 해줄게요. 여기서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70으로 맞춰줘야 되겠죠? 여기서도 70 정도 맞춰줄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하나 더 복사를 합니다.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단일 컬러로 채워준 다음에 컬러를 조금 어두운 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를 살짝 줄여줄게요. 인터섹트가 걸리면은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순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올라온다, 그죠? 아이고. 빠졌네요. 순서가 레이어로 치면 이렇게 쌓여있다, 그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이렇게 한 장 한 장 올라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컨트롤 C 컨트롤 F로 해서 다시 다시 이 부분 컨트롤 C 컨트롤 F로 해서 제일 앞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우클릭해서 어레인지에서 브링 투 프론트로 가져오면 요렇게 제일 앞으로 하나 복사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오퍼시티를 30 정도 줘볼까요? 30 정도 줘서 이렇게 요 위에 렌즈 반사되는 부분이 있다 정도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트랜스페런시에서 보면 모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오브젝트
오브젝트의 모드가 되겠죠. 노멀에서 멀티플라이로 가지고 올게요. 멀티플라이로 가지고 오고, 렌즈가 살짝 어색해요. 지금 이 녹색하고 파란색 부분 많기 때문에 어색한데, 이렇게 할까요? 옆으로 일단 제껴두고, 이 부분에 그라디언트를 조금 더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30 되어 있는데 20, 이 부분을 80 정도 해줄까요? 그리고 두 번째도 여기서 20, 얘도 80 정도, 조금 더 밀어줘도 되겠네요. 80으로 해줄게요. 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여기 위에 다시 올려두고 싶어요. 올려두고 싶으면 두 개, 여기 얘랑 맞춰줘야 되겠다, 그죠? 두 개 선택하고 얘를 클릭한 다음에, 클릭하면 여기 조금 더 두꺼운 선이 생기죠. 그럼 이 선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 정렬을 하면 다시 그 위에 갖다 올려 붙일 수가 있죠. 트랜스퍼런시에 멀티플라이 적용되어 있네요. 전 30%를 줬는데 멀티플라이를 주면서 오퍼시티를 50 정도로 줘볼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바깥쪽 부분을 살짝 스트로크를 줄까요? 스트로크를 살짝 약간 밝은색으로 이렇게 줄 건데, 조금 더 밝은색으로 줄까요? 조금 더 밝은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는 1포인트 정도 줬어요. 자, 그리고 얘들만 선택하고 싶어요. 얘들만 선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컨트롤 Y 누르면 이렇게 우리가 컨트롤 Y가 지금 뷰에서 아웃라인 뷰로 바꿔준 거죠. 아웃라인만 보이도록 컨트롤 Y 해서 아래쪽으로 얘들 선택하고 아래쪽으로 하나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컨트롤 Y 하면 아래쪽에 렌즈 하나 더 생기죠, 그죠? 생기는데 두 개의 렌즈가 종류가 다르죠. 여기서 약간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종류가 약간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살짝 다른 카메라다는 걸 표현해 줄게요. 얘도 옆으로 당겨두고 작업을 할게요. 저는 일단 얘 지우고 얘만 좀 키워줄게요. 그리고 얘도 같이 좀 키워주겠습니다. 옆으로 살짝 돌려놓을까요? 그리고 얘도 조금 더 키워줄게요. 그래서 여기 약간 종류 다른 카메라가 두 개가 있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약간 디테일을 살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랑 여기 맞춰주면 되겠죠, 그죠? 한 번 더 클릭하고 센터 정렬해주면 이렇게 맞출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얘들만 선택해서 옮기려고 하니까 하나씩 옮긴다, 그죠? 컨트롤 Y 해서 다시 아웃라인 뷰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안쪽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G 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한 번에 선택이 되죠. 그룹으로 만든 거예요. 얘들도 선택해서 컨트롤 G 해줄게요. 그러면 다시 컨트롤 Y 했을 경우에 얘들 위치를 잡아줄 수 있겠죠. 위치를 잡아줄게요. 위치를 잡아줄게요. 자,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약간
여기 스트로크에 있는 부분이 약간 밋밋해요. 밋밋하기 때문에 지금 이쪽 부분에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하이라이트를 받고 명암을 살짝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지금 얘들 묶어 놨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가장 바깥쪽 원을 선택하면 지금 요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되어 있어요. 바깥쪽 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을 스트로크에서 그라디언트를 스트로크 선택하고 원래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스트로크를 위로 올린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한번 줍니다. 그라디언트를 한번 주고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한쪽은 약간 밝은 느낌으로, 그리고 한쪽은 완전히 어둡기보다는 살짝만 어두운 느낌으로 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 느낌을 줄게요. 저는 여기서 71 정도 줬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15 정도 밝기로 해줬어요. 제일 밑에 게 블랙이죠, 그죠? K가 블랙이니까. 그 다음에 각도를 마이너스 45도로 줘서 이렇게 약간 그라디언트를 받는 느낌으로 줬어요. 그라디언트가 아니고 조명을 이렇게 받는 느낌으로 줬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 좀 그룹으로 잡혀 있는데 더블 클릭해서 그룹 안으로 들어옵니다. 위쪽에 보면 레이어 2에 그룹이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제일 바깥쪽에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I 눌러준 다음에 여기 지금 패스라고 텍스트가 뜨죠, 그죠? 패스 텍스트가 뜨는데 클릭해주면 이렇게 여기 45도가 안 들어갔네요. 이 부분을 아이드로퍼를 통해서 복제를 합니다. 여기도 각도가 마이너스 45도. 그러면 이렇게 이쪽에서 빛나는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최외곽 부분에 살짝 테두리가 있죠, 그죠? 테두리가 있는 부분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와서 작업을 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F 한 다음에 살짝 이렇게 늘려주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왼쪽 거. 이 기능은 자 어레인지에 있겠죠, 그죠? 어레인지에서 센트 100으로 보내주겠습니다. 그럼 제일 뒤로 가죠. 얘는 스트로크 없이, 그리고 여기 컬러는 여기 컬러로 맞춰줄게요. I 해서 여기 컬러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빠져나와 보면 여기 하나 더 생겼다, 그죠? 이렇게 좀 더 키워줄게요. 키워주고 빠져나오겠습니다. 빠져나오지 말고 여기 다시 들어가서 얘를 컨트롤 C 해서 여기서 또 붙여줘야 되죠. 그룹 안으로 들어와서 컨트롤 V 해주면 여기 그룹 안에서 내가 그 카피했던 계좌 그룹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선택하고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바깥쪽을 더블 클릭해서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레인지가 안 되죠. 정렬해서 맞추기 해서 센트백 제일 뒤로. 그럼 여기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건 그룹 안에서 레이어가 이렇게 순서를 정할 수 있다, 그죠? 레이어 순서 보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레이어가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좀 너무 크니까 두 개 같이 선택해서 살짝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치를 잡아줄까요? 이런 식으로 다시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이 색깔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네요. 조금 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위치를 조금만 다시 잡아줄게요. 둘 같이 잡아서 위치를 조금만 더 변경해 줄게요. 자, 그리고 좀 이쪽 부분에 이펙트를 통해서 여기 보면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포토샵 이펙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스타일라이즈에서 드롭 섀도우가 들어본 거 같죠? 그죠? 레이어 스타일, 포토샵 레이어 스타일 할 때 드롭 섀도우가 있었죠. 그래서 위치를 잡아줄게요. 일단 1, 5페이지 75 해서 너무 크게 하면 좀 애매하니까 1.5 1.5만 줄게요.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드롭 섀도우에서 이펙트에서 스타일라이즈에서 드롭 섀도우에서 같은 좀 앞에 치수가 있죠. 그래서 오케이 해주면 이렇게 아래쪽에 그 그림자가 살짝 들어가게 되죠. 참고로 여기 오브젝트에 들어와서 속성에 들어오면 아래쪽에 필 스트로크 오파시티 있고 드롭 섀도우 FX에서 이펙트에서 드롭 섀도우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컬러를 조금 바꿔줄까요? 컬러를 이 컬러로 바꿔줄게요. 왜냐면 지금 물체가 이 빛을 받아서 그림자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림자 색상이 약간 이 색깔과 비슷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이 컨트롤 C 해서 여기서 드롭 섀도우에서 컬러를 살짝 맞춰 볼까요? 이거보다 약간 검은 색상으로 바꿔줄게. 그래서 컨트롤 C 해서 OK. 컨트롤 C를 한 이유는 아래쪽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컬러를 이렇게 컨트롤 V 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약간 남색으로 약간 푸른 계열로 그림자를 만들어줬어요. 너무 많이 번지는 느낌이 나는데 1만 해줄게요. 1만 해주고 위쪽도 드롭 섀도우 0.5만 해줄까요? 0.5 여기서도 드롭 섀도우 들어와서 0.5만 해줄게요. 이 느낌이 더 좋네요. 그죠? 약간 많이 번지는 것보다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살짝만 번지도록 해주고 자, 여기 보면 바깥쪽에 약간 이쪽 부분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음영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저 부분 살짝 표현해 줘 보도록 합시다. 일단 얘를 카피를 하나 옆에 할게요. 카피를 하고 자, 이 두 개가 있는데 이쪽에 지금 스트로크는 이렇게 중간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바꾸는 방법이 선택해서 여기 appearance 윈도우에 외형이라고 되었을까요? 한국말로는 이거 Shift F6 이 탭을 켠 다음에 스트로크를 줄 때 얘는 좀 닫히는 게 아니라서 안 되네요.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스트로크를 이렇게 줄 때 어떤 방향으로 줄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끝부분을 이제 약간 동그랗게 만들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렉탱글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스트로크 끝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둥근 끝부분이 되고, 세 번째 체크를 해주면 이렇게 탁 끊어진 형태로 잡힙니다. 얘는 이제 필렛을 주는 거니까 필렛을 주면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오징어 게임 같은데, 여기서 스트로크를 다시 클릭하면 여기 얼라인 스트로크라는 게 있죠. 어디로 스트로크를 줄 거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줄 거다. 그러면 요 선 기준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줄 수 있죠. 그죠? 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좀 사라졌죠. 그죠? 의미가 안쪽으로 주면 바깥쪽으로 줄 거다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위에 거도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기준 선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줄 건지 스트로크를 중간에 줄 건지 안쪽에 줄 건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이쪽 부분은 스트로크를 안쪽으로 줄게요. 스트로크를 안쪽으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지금 렉탱글을 살짝만 키워줄게요. 살짝만 키워서 컨트롤 Y 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딱 갖다 놓을 건데, 얘는 스트로크를 빼주도록 할게요. 스트로크를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얘가 좀 크겠죠, 그죠? 지금 얘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제일 뒤로 보낼까요? 얘랑 같이 제일 뒤로, 여기도 잡고 여기도 잡아서 제일 뒤로 보내볼게요. 어레인지에서 센터백 하면 지금 여기까지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이 요렇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느낌을 해야 되니까 제일 뒤에 거 잡아서 G 눌러준 다음에 그라디언트 해서 여기서 그라디언트를 일단 아무거나 하나 줄게요. 좀 바꿔서 들어갔으니까 바꿔주고 여기 색깔은 빼주고, 여기 일단 그라디언트가 살짝 들어갔다, 그죠? 근데 그라디언트 색상을 우리가 바꿔줘야 되니까 여기서 흰색으로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흰색 중간색 하나 잡아줄게요. 여기 클릭하면 색이 하나 더 생기죠. 50% 해주겠습니다. 50% 해주고, 아니지, 오파시티는 0으로 해주고, 로케이션은 위치는 50%,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것도 오파시티는 100으로 해줄게요. 그래야 이런 느낌 나니까. 그 다음에 로케이션은 100% 해준 다음에 제일 바깥쪽 선택해서 위치를 맞춰줄까요? 제일 바깥쪽 선택해서 G 누르면 이렇게 바가 뜬다, 그죠? 바가 뜰 때 이렇게 이 끝부분을 좀 더 길게 잡아주면은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라디언트가 들어가니까 여기 색깔은 여기 정도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확인 눌러줍니다. 확인 눌러주고 마음에 드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잡혀 있는데 색상을 조금 바꿔줄까요? 자, 그라디언트로 와서 색상을 조금 바꿔줄게요. 색상을 스포이드를 일단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스포이드를 한번 찍어보고 밝은 색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밝은 색상으로
여기서 44, 20 정도로 잡아줬어요. 그 다음에 이 색깔을 맞춰주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하나 복사가 됩니다. 여기 지금 오파시티가 빠졌는데 0으로 잡아줄게요. 그러면 얘랑 같은 색상을 쓸 수 있죠. 얘도 만약 같은 색상 쓰고 싶다 그러면 Alt 눌러서 클릭해주고 얘를 중간으로 맞춰준 다음에 0으로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조명이죠. 조명하고 센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원을 하나 그릴게요. 중간에 하나 그리겠습니다. 중간에 그리려면 Alt, 여기 지금 중간점을 잡혀죠, 그죠? Alt 누른 상태에서 Shift 누르면 이렇게 중간점에 앞에 패턴 한번 보겠더니 이렇게 됐네요. 자, 색상을 I로 스푸드 툴로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조금 사이즈를 키워줄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를 Ctrl C, Ctrl F 하면 앞쪽에 갖다 붙는다 그죠? Ctrl F입니다. 색깔을 일단 하나 바꿔줄까요? 색상을 약간 LED 특유의 색상으로 바꿔줄게요. 사이즈를 줄이겠습니다. 사이즈 줄이고 Ctrl C, Ctrl F 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갖다 붙죠. 여기서 그라데이션을 줄 거예요. 그라데이션 와서 하나 클릭하고 색상을 바꿔주면 되겠죠. 색상을 여기서 약간 핑키한 색상으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색상 빼주고 두 개 더 빼줄게요. 두 개 너무 빼주죠. Alt 클릭해서 이렇게 얘도 빼주고 Alt 클릭해서 중간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50%로 맞춰줄게요. 중간색의 오파시티는 0으로 만들어주고 약간 밀어줄게요. 이쪽에 양쪽 이렇게 밀어줄 건데 여기 20% 그리고 여기 클릭해서 로케이션을 더블 클릭해서 80%로 맞춰주면 되겠네요. 맞춰주고 요렇게 갖다 붙일 거예요. 하나 더 복사해서 여기 색상을 스푸이드 툴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색상도 이렇게 여기 색상도 이렇게 맞춰 여기 오파시티 0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택 툴로 선택해서 약간 돌려줄게요. 그러면 네, 약간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살짝 줄여주겠습니다. 살짝 줄여서 이런 느낌으로 표현해 줄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드롭 섀도우를 살짝 줄까요? 인섹트에서 위에는 일러스트 이펙트, 밑에는 포토샵 이펙트입니다. 스타일라이즈에서 드롭 섀도우 준 다음에 여기는 0으로 맞춰줄게요. 0을 맞추면 그리고 여기 0.5 정도로 맞춰줄까요? 살짝 튀어나온 느낌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옵션 창에서 드롭 섀도우 한 다음에 오파시티를 살짝 올려볼까요? 85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센서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센서도 얘를 카피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컨트롤 Y 해서 얘를 하나 복사를 할까요? 그 다음에 컬러를 이 색상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스포이트 툴 써서 단색으로 맞춰주고 싶네요. 자, 뭐 그라디언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단색으로 만들어줘도 되겠죠. 어차피 같은 색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한번 느낌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부분 확대하면 약간 그물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위에서 만들어서 가져올게요. 지금 오브젝트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를 주고 V 눌러준 다음에 위쪽으로 옮겨줄게요. 아래쪽으로 살짝 내립니다. 컨트롤 D 하면 앞에 했던 명령 그대로 반복된다, 그죠? 너무 촘촘하게 하면은 좀 번거로우니까 조금 넓게 해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물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옆으로 당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45도 잠깐 90도로 맞춰줄게요. V 눌러서 이렇게 위치를 좀 더 잡아줄까요? 화살표로 하니까 너무 많이 움직이네요.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좀 그냥 쉬운 방법으로 직관적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맞추면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모두 선택해서 클리핑 마스크 다시 얘가 제일 위로 올라와야 돼요. 어레인지에서 브링 투 프론트 해서 다 선택해서 클릭해서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 하면 얘는 치울까요? 요 안에 지금 원들이 이렇게 원들이 아니라 얘 치울게요. 치우고 얘도 필요 없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해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보면 클립 그룹 안으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위치를 좀 잡아주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살짝 내릴게요. 여기도 중간으로 살짝 맞춰줄게요. 요 지금 4분점이 보이니까 4분점 보면서 맞추면 되죠. 컨트롤 Y에서 이렇게 돌아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원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원을 선택하고 이 앞에 채워져 있던 색상으로 채워줄게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클리핑 마스크 되어 있으면 그룹으로 잡혀 있어요. 그룹으로 잡혀 있으니까 살짝 가져와서 여기 갖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 얘만 선택해서 하나 복사해 줄게요. Alt 누른 상태로 복사하면 되죠. 이렇게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하고 이 원하고 중심 맞추고 싶다. 그러면 바깥쪽 원 선택하고 중간 얘 바깥쪽 원이 기준이 되겠죠, 그죠?
바깥쪽 부분을 선택하면 사이즈가 조금 커 보이는데 컨트롤 Y에서 살짝 줄여주겠습니다. 비율 한번 볼까요? 위에 게 좀 크네요. 컨트롤 Y에서 이 부분을 살짝 줄여주겠습니다. 컨트롤 Y에서 다시 들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표현이 됐습니다. 아직 이쪽이 좀 큰 것 같은데 얘들도 선택해서 그룹 만들 수 있어요. 그룹 만들어 두고 얘들도 그룹 컨트롤 G 하면 그룹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살짝 줄여주겠습니다. 컨트롤 Y 하면 이렇게 살짝 줄어들죠. 그죠? 센터 위에 여기가 좀 크긴 한데 이렇게 작업할게요. 자, 그리고 옆쪽에 버튼 표현해 보겠습니다. 버튼 표현하기 위해서 일단 버튼 위치를 먼저 하나 잡아줄게요. 버튼 위치를 잡아줄 건데 선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여기 이만큼.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자, 아래쪽 잡아주기 전에 스트로크에서 자, 여기서 들어와도 되고 여기서 들어와도 돼요. 둥근 캡을 씌워주고 약간 사이즈를 키워주겠습니다. 여기 뒤에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사이즈를 살짝 잡아줄게요. A 누르면 지금 다이렉트 셀렉션 툴 나오죠. 그래서 위치를 조금 바꿔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도 이렇게 잡아줄게요. 여기도 버튼 사이즈 똑같으니까 이렇게 아래쪽도 버튼 위치를 먼저 잡아줄게요. 반대쪽에도 버튼이네요. 대충 잡아주고 얘도 좀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위로 올려서 키워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이즈는 다 잡았다, 그죠? 사이즈는 다 잡았는데 옆으로 이동해 줄까요? 옆으로 이동해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바탕 깔아 놓은 걸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서 위치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조금 밖으로 나오게 해줄게요. 컨트롤 Y 해서 보면서 작업할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고 이쪽을 조금 더 빼줄까요? 조금만 더 빼줄게요. 컨트롤 Y 해서 보면 대충 위치는 잡혔다, 그죠? 위치는 잡혔는데 일단 버튼 부분 표현을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선에도 그라디언트를 줄 수가 있죠. 선에도 그라디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선을 다 선택을 할까요? 네. 그라디언트를 주겠습니다. 여기 그라디언트 하나 클릭하고 다시 선택할게요. 얘부터 선택할게요. 왜냐면 중간에 있으면 선택이 잘 안되기 때문에 바깥쪽 거 선택하고 그 다음 스트로크 선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부 색상은 없습니다. 이렇게 빼줘도 상관없어요. 선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클릭해서 그라디언트를 아무거나 하나 줄 수 있겠죠. 주면 일단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색상을 이제 맞춰줘야 되겠죠. 약간 볼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쪽에 하나, 그 다음에 이쪽
이쪽은 하나를 복사를 하고 이렇게 씌워줄게. 중간 부분에 일단 화이트로 한번 해볼까요? 일단 화이트로 한번 해보면 지금 어둡고 화이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약간 푸른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색깔을 찍은 다음에 여기 스포이드 툴로 여기 안에서 바꿔주면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끝부분 색깔을 얘 색깔을 가져가서 여기 색깔에서 조금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나 지금 버튼 위치를 잡아놨는데 얘보다 살짝 크게 만들어 줄게요. 살짝 크게 만들어서 조금만 크게 만든 다음에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 같은 비율로 크기가 안 맞춰지기 때문에 하나를 써볼까요? 오브젝트 패스에서 옵셋 패스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1.5mm만 늘려줄까요? 옵셋 패스는 등거리로 이렇게 같은 거리로 선을 하나 만들어 주기 때문에 1만 내줄게요. 여기 꽂았을 때 아이고 안쪽 건 지워주고 바깥쪽 거를 살짝 갖다 보면 여기 조금 더 크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색깔을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라디언트를 입혀줄게요. 그라디언트 입힌데 지금 스트로크에 들어가 있다, 그죠? 그라디언트 클릭하니까 바꿔주고 이 그라디언트는 삭제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에 여기 지금 바꾸면 그라디언트 여기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 옵션이 안 뜨죠. 여기 들어와서 G 눌러서 요렇게 한번 그라디언트를 줘보도록 할 건데 이쪽 부분은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이동해 볼까요? 자, 얘랑 맞추고 싶으면 두 개 선택하고 얘 클릭하고 중간 이렇게 맞출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바깥쪽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얘를 제일 뒤로 어레인지에서 센트백 하면 지금 표시가 거의 안 나는데 여기 이 부분에 표시가 나죠, 그죠? 이렇게 표시가 되면 살짝 여기 꺾여 있구나 라는 표시가 느껴지는데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어두운 색깔 잡아주고 여기도 조금 더 어두운 색깔로 잡아줘서 구분이 되도록 해줄게요. 자, 얘는 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단 이렇게 있구나 라는 걸 여기서는 조금 더 밝게 해줄까요? 오브젝트 선택이 안 돼 있죠? 자, 이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주고 그 다음에 버튼 위치는 지금 좌우로는 맞으니까 해당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제일 뒤로 보내겠습니다. 얘들도
이렇게 일단 갖다 놓고, 여기 제가 겹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조금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컨트롤 Y 하면 이 선이 보이면 좋은데 너무 딱 겹치게 되면 선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띄워 놓은 겁니다. 어차피 여기서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딱 맞춰야 될 경우에는 딱 맞추는 게 좋은데, 이런 경우에는 좀 띄워도 상관없어요. 어레인지에서 센터백 해서 쪽에 이렇게 버튼까지 표현이 되겠죠. 컨트롤 Y 하면 여기서 여기 안쪽, 그 다음에 쪽 바깥쪽, 그 다음에 여기 버튼 위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조금 많이 나온 것 같으니까 조금만 누트려 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만 밖으로 빼줄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이 선을 따서 하는 게 좋지만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앞부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